안녕하세요. 저는 이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미디어 컬처 팩트리에서 활동하는 최갈마문입니다. 네, 저는 영등포장애인 복지관 인권생태계팀의 정다운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며 직업제한 상담사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성의부설 언니네 작은도서관 윤미영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수화통역센터 신명선이고요. 이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권익공무 팀을 담당하고 있는 권선아입니다. 저는 영등포 여성의 회장이자 언니네 작은도서관에서 부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민욱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 인권 플랫폼 사업에 같이 하게 된 김찬희라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제 책상에 있는 이것이 이게 제 철학이자 가치인데,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고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 복지관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고 할 때는 뭐 치밀한 계획을 갖고 목표의식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어불성설이더라고요. 만나가면서 대충 정말 마음을 나누면서 그때 진짜 나오는 얘기가 진짜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건 이제 동네가 궁금했었어요. 나나 인권 페스티벌, 뭐 나나 프로젝트를 생각했던 건 전혀 없었고, 동네가 이제 궁금했는데 영등포에는 누가 했나 찾아보다가 처음에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고,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마을 축제라든가 서로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꼭지들을 이제 찾아가고 있던 와중에 AMC, 줄여서 AMC를 이제 찾아갔죠. 아무튼 오셨을 때 이렇게 뭘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영등포에 보면 인권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다른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인권영화제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을 때 지역만 그 특색을 살린 인권영화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정말 뭔가 이렇게 딱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던 게, 저는 그냥 동네를 약간 조사하는 느낌으로 갔는데 딱 그 얘기를 해주시는 그 두 분이 저한테 막 자기 모든 거를 막 꺼내서, 저희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갔는데 꺼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많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하고 영화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게 이제 장애인 영화만 하지 말고 뭐 이런 이주, 뭐 장애, 여성 만약에 하게 되면 성소수자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영등포만의 이런 시민운동이나 이런 특색이 있는 그런 이제 인권 영화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자치구별로 장애 당사자분들이 하는 장애 인권 영화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장애 인권 영화제를 같이 하면서 합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장애 단체가 좀 더 공고하게 연대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는 한 발짝 나와서 장애, 뭐 이주민, 여성, 뭐 아동 뭐 다 같이 가는 영화제를 만들자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런 영화제를 하려고 그러면 제작이 필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이 영화제만의 컨텐츠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다른 인권 영화제랑은 차별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은 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판을 영등포라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판, 장애인 플랫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지역사회, 우리의 인권 이야기가 다 같이 공유되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하나 모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생각들과 그리고 뜻이 모였을 때 진짜 인권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여기를, 영등포를 인권 기반으로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단체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 쪽, 장애인 그 중심 단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4개 단체였었던 것도 이음이나 뭐 꿈더하기 지원센터나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애인 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나 이런 걸로 해서 자주 만났던 단체들이기도 하고, 이음이랑은 만난 게 13년도부터 되다 보니까 그냥 통화로 했을 정도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이음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 탈시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립교육이나 체험활동을 하는 센터이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탈출하신 분들이 자립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장애인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한 곳에서 집단으로 모여 계시는 곳을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거주시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자기 스스로 원해서 그 거주시설에 입소하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한다거나 또 자기가 실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렸을 때 뭐 타이반, 자의반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기 활동을 하면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탈시설, 그야말로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운동이 탈시설이고 탈시설 운동입니다. 저희한테 가장 첫 도전이었던 거죠.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가장 남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호기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제 2012년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는 단체이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사업은 그게 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 사무실 안에 프리푸드라는 공간이 유지하는 거가 1년에 한 번 서울 이주민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주민예술제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공간에서 만들어주는 다양한 예술 콘텐츠들을 예술제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그로 인해 이제 이중 예술가들도 이제 자기 예술을 활동하는 거는 이제 관객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첫 판을 저희가 그렇게 막 무모하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도전을 했던 것이 18년도였다면 그걸 보고 언니네 도서관도 같이 해보고 싶다. 우리도 그럼 여성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언니네 작은 도서관은 시끌벅적한 책놀이터, 우리 동네 사랑방, 그리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13년에 만들어진 마을 공동체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서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자신들의 성장을 꿈꾸면서 함께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또 수어통역센터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청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빠져있으면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가 가장 확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설레임을 같이 나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해에는 수어 통역 의뢰를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에게 그냥 수어 통역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의사소통은 참 어렵지만 직접 참여해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인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는 또 뭐 다문화라고 이야기되는 또 이주민, 뭐 성주민, 이주민 간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등이 있는 상황도 있었고 또 풀어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육, 아동, 여성 모든 게 지금 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야 이거 함께 힘을 합치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같이 들썩들썩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거를 그렇게 급하게 신청 사업을 쓸 줄 모르고 그냥 한 내년 정도나 아니면 연말에 인사하고 와서 뭐 추후에 같이 한번 계획해봐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서류를 공동모금의 서류를 갑자기 11월 한 10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랑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걸 프로젝트로 내기로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인권 영화제를 하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권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림하고는 약간 달라진 그림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만나서 그냥 영화제 하나 하는 거고 제작하고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건데 갑자기 계속 만나자고 그러고 그때는 4번만 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1년에 10몇 번을 만나게 하고 그게
솔직히 어느 단체는 10번을 올 수 있는 단체도 있고 솔직히 그렇게 못하는 단체들도 있긴 있어요. 한 번이나 두 번 올 수 있는 단체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기관이라고 해서 다 해버리면 저는 그거는 그냥 저희 사업에 그냥 같이 협력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같이 그 하나하나를 다 결정하고 이 다르거나 같거나 인권 페스티벌 그 이름 자체도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더 내 거 같다. 그리고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같이 활동을 해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좋았어요.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고 여기서 이제 수어 통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과 만나고 사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인권에 대한 어떤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하는 걸 작년에 좀 많이 느꼈고, 나나인권 페스티벌이 이름 그대로 약간 다르거나 같거나라는 그 주제에 따라서 모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고, 좀 저는 그 축제의 장이라는 느낌이 좀 컸던 게 그냥 재미없게 하는 것들이 아닌 재밌게 모두가 좀 즐기는 그런 활동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다르거나 같거나 인권 페스티벌은 그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나나 인권 페스티벌이 계획된 것도 처음에 이주민의 삶과 장애인의 삶이 다른가? 라는 이야기부터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점도 분명히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다르거나 같거나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게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슬로건이 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저도 2년 전, 이제 3년 전 일이라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관장님은 그런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게 있었다고 하는데, 반대로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인권 의식,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우리가 좀 다른,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건 이주 노동자건 그런 것에 차별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습득을 했지만 실생활 안에서 그런 분들과 많이 접하는 계기는 별로 없었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상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되게 어색하고 막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이런 같이 활동을 하고 하면서 저의 그런 어색함이 없어지고 정말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일단 첫째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냥 문화예술 활동만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우리랑 연결되는 사람들이만 우리를 알고 있었고, 나나 인권 페스티벌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는 알게 됐고. 조금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인권 페스티벌에 같이 연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왜냐면 청각장애인이 참여를 했을 때 거기에 모든 수화 통역이 다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면이 조금 있긴 해요. 저희가 모두의 인권을 얘기를 할 거라서 여성 회원도 와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와야 되고 이주민 당사자분들도 와야 되고 이러면 이 언어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되게 고민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인권순회 파티장 한 번 했을 때도 그 언어 통역이 또 들어가야 되고 수어 통역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장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고민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에서 나온 건데 이게 장애인분들의 주체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도성을 지역사회에서 주도성이 향상돼야지만 동등한 주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무리 주체성 향상 훈련 아니 무슨 뭐 활동 이거를 해봐도 이게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만의 세상이니까. 우리들만의 세상에서는 그냥 우리들만의 향상일 수밖에 없고 우리들만의 행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 주도성, 뭐 정체성 오히려 이런 걸 다 포기하더라도 계속 그 지역사회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또 복지관의 직원들도 지역사회로 계속 녹아내려서 오히려 안 보이는 색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녹아내려서 자연스럽게 동화될 때 그때 숨어있는 장애인분들의 주체성이 살살 올라오는 거지, 같이 녹여져 있을 때 올라오는 거지, 따로 우리들만의 사업을 하면은 그냥 우리들만의 리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 아까 얘기한 정체성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녹아져서 함께하는 것에 더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입사했을 때 연대 사업이라고 해서 목욕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목욕밥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센터가 장애인에 대한 주제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것도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만나는 게,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른 곳에서도 관심을 이렇게 갖고 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게. 장애인의 단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 쪽을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이제 청각장애는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옆집에 누가 농아인이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쳐다보지 않았을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연대에서 한다면 옆집에 사는 농아인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 또 정보도 알려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방차가 와도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시간차가 좀 있고, 그래서 옆에 연대를 한다면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청각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조금 따뜻하고 좀 쉽게 적응하면서 살지 않을까. 농아인들만 뭉친다라는 이유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대에서 청각장애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류의 청각장애인들입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인권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또 영등포 주민들이 조금 더 성숙된 인권 입장에서 우리가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교양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모든 차별은 하나다. 내가 이 차별에는 반대하는데 저 차별에는 찬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은 차별은 한 가지 독립적으로 사람들에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또 차별,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뭔가 번화하고 좋은 동네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차별, 뭐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들에 맞서서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 차별들을 각각 부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과 연대하고, 그런 차별을 폭넓게 인식하고 거기에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차별에 맞서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 힘을 훨씬 더 많이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연대 활동들이 물론 서울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거대한 그런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활동가들의 연대는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연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을 하는 연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연대의 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인 단위도 말씀하신 거랑 비교해 보면 사실 이제 우리 이음센터도 전국적으로 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까움과 멀미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뭐 전 국민이 하나로서 합쳐질 수 있다고 하고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냥 마을 안에서의 어떤 마을 안에서는 같은 공기가 있는 거고 어떤 같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 연대 마을 안에서의 연대는 더 가까움이다. 국장님이 연대의 의미를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연대라는 게 품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대해야 된 이유는 이 말을 해야 되나? 사람이니까? 함께 사니까? 영등포에 살아가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거나 누군가의 지원을 안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나는 괜찮아, 뭐 비장애인이야 이렇게 해서 괜찮아라고 생각할지언정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다 도와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때 저 같은 경우 키가 작으니까 누가 높은 거에 내려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연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그리고 뭐 엉망장자여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한정되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더 솔직히 저희는 약자 아니면 소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저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같은 목소리를 내야 저는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만약 진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랑 이주민들이랑 뭐가 콜라보해서 뭐가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건 되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나도 내 얘기로 내가 인권 활동을 하지만 제일 처음에 내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 가까이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올리고 활동을 하니까 나는 이제 마음이 가는 거고 그냥 그런 거잖아. 이제 우리가 소수자를 보고 그냥 뭐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라 내 친구니까 내가 나서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생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주자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장애인분들도 이제 이주자들이 이제 다른 어떤 집단이 아니라 똑같은 이제 사람이라는 거라서 이제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거는 이제 뭐가 활동을 해야 친해주는 거고 아니면은 그래서 내년에 꼭 그런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등포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대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보듬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